배움에 목마른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해부해볼 자료는요. 2026년 3월 10일자 금융 AI,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 그리고 관련 심층 기사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참, 뭐랄까,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 미션을 먼저 딱 설정하고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가장 보수적이고 또 변화가 느리다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전통 금융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금융권이 어떻게 AI 인프라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눈부신 기술 혁신의 이면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벌어지고 있는 아찔한 보안 리스크의 실체, 이것도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금융권에 새로운 AI 기술이 도입됐구나 하는 표면적인 뉴스 브리핑을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방향으로 짚어주실 건가요? 저는 그 기술 도입 이면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자본의 방향,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는 규제의 틀, 마지막으로 금융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뢰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그 거시적인 맥락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의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고 나시면요. 아마 매일 무심코 열어보시는 스마트폰 속 은행 앱들이 완전히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AI 골드러시와 면책이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숫자들부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에 무려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눈에 딱 띕니다. 5천억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규모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키워드가 바로 생산적 금융인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보자면 결국 자산시장이나 부동산 쪽에만 고여있는 그 돈들, 유동성을 억지로라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AI 인프라 쪽으로 쫙 끌어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로 읽히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그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곳 중 하나가 SOC, 즉 사회 간접 자본인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천문학적인 전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이제는 전력망이나 냉각 시설 같은 그런 기초 인프라 투자가 금융권의 필수적인 투자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기 먹는 하마니까 당연히 기초공사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정책적 장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꺼내든 면책이라는 카드입니다. 면책이요? 그거 금융권에서는 약간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국민성장 펀드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이런 첨단 분야에 투자를 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손실이 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과감히 면책해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대목이거든요. 사실 금융권에서 이 면책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뭐랄까? 무조카드 그런 거 아닌가요? 고객의 예금을 다루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극도로 꺼리는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손실이 나면 당장 본인들 인사 고과부터 날아가고 금융당국의 아주 혹독한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은행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책 조항은요, 단순히 시장에 돈을 좀 더 풀겠습니다 하는 수준의 가벼운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금융사들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 회피 본능을 정책적으로 그냥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족쇄를 풀어준 거네요. 네, 당국이 직접 나서서 성과 평가 체계까지 개편하면서 손실 두려워하지 말고 AI 전략 산업에 뛰어들어라 하고 아주 강력한 구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죠. 정책의 엑셀러레이터를 완전히 끝까지 밟아서 전통 금융권의 막대한 자본이 AI 인프라 쪽으로 흘러가게 거대한 물길을 튼 셈입니다. 현장의 반응을 보면 그 물길이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요. 자료를 보니까 하나금융, BNK, 신한금융 이런 대형 금융그룹들이 관련 분야의 여신 가중치를 단숨에 1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근데 게다가 리포트에 명시된 전망을 보면요. 당장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그러니까 길어야 내년 말까지 금융그룹별로 무려 10여 개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메모리 센트릭, 즉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낡은 레거시 기술만 붙들고 있는 부실 기업들은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본이 과거의 낡은 산업에서 미래의 AI 인프라 쪽으로 정말 무자비할 만큼 공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청취자님, 지금 한국 금융권 전체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싹 바뀌는 그 변곡점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신 겁니다. 변곡점이요? 네, 전통적인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로 아주 편하게 수익을 내던 고전적인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서 이제 금융권 자체가 AI, 클라우드나 거대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전주, 즉 자본 공급처로 탈바꿈하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인 거죠. 자,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아주 묘하게 돌아갑니다. 방금 저희가 한쪽에서는 수천억, 수조 원을 쏟아붓고 엑셀을 꽉 밟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정작 고객과 만나는 최전선 현장에서는 아주 엉뚱한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도입한 우리은행이나 농협의 AI 대출 상담원 이야기인데요. 아, 그 사건이요? 네, 고객이 금리가 가장 높은 적금 상품 좀 추천해줘라고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AI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 상품 안내에서 금리 같은 아주 치명적인 숫자 오류를 내는 일까지 현장에서 지금 빈번하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챗봇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현재 우리 금융권이 안고 있는 AI 기술과 보안 거버넌스 간의 아주 뼈아픈 괴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거든요. 아, 괴리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다는 거네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최첨단 기술을 사왔지만 정작 그 기술이 금융업의 제일 핵심인 정확성과 신뢰를 아직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그 오픈클로어 사례를 보면 이 괴리가 더 확 와닿더라고요. 네, 오픈클로어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웹서핑도 하고 메일 작성도 자동화하는 아주 강력한 행동형 AI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는데 정작 금융 현장에서는 망분리 같은 그 깐깐한 내부 보안 규정이랑 충돌해서 실제 핵심 금융 거래에는 투입도 못 되고 그냥 겉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기술 발전 속도를 내부 규제나 보안 프레임워크가 하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시나요? 뭔데요? 그 보안 프레임워크마저도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이라는 게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진짜 저랑 청취자님을 경악하게 만든 대형 사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SGI 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태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부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금융기관이라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갖춰야 할 백업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대국민 서비스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사건이 정말 더 황당하더라고요. 신한은행 사건이요. 아, 그 계정 돌려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직원들이 계정 돌려쓰기를 하다가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된 건데 주 52시간제나 초과 근무 한도를 피하려고 본인은 퇴근 처리를 딱 해놓고 다른 직원 아이디로 우회 접속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아주 잘못된 내부 관행이 수년위로 드러난 겁니다. 와, 남의 아이디로 접속을 한다고요? 은행에서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고 우회 접속하는 걸 조직 내부에서 그냥 묵인하거나 방치했다. 이건 단순한 초과 근무 수당 꼼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범죄죠. 언제든 초대형 내부자 위협이 터질 수 있는 보안의 뇌관을 그냥 방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그 허술한 우회 접속의 틈을 타서 누군가가 진짜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고객 자금을 횡령하거나 핵심 개인정보를 빼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접속 기록이 다 엉망이니까 누가 했는지 범인 잡기도 힘들고 책임 소재도 완전 불명확해지는 거대한 보안 블랙홀이 생겨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앞문에는 수십억짜리 최첨단 AI 홍채 인식 보안 시스템을 화려하게 쫙 달아놓고 우리 안전합니다 자랑하는데 정작 뒷문은
직원들이 담배 피우러 들락거리기 편하라고 그냥 벽돌 하나 괴어놨고 활짝 열어둔 꼴 아닙니까? 하하, 아주 기가 막힌 비유네요. 시스템이 아무리 최첨단 AI로 무장을 하더라도요,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윤리의식과 내부 통제 문화가 무너져 있다면 모든 기술적 방어막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정말 금감원이 행정 제재를 넘어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외부 위협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니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맞습니다. 외부 환경도 지금 아주 험악하죠. 지금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중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내세운 지능형 사기 범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딥페이크나 생성형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은 이제 피해자 지인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하는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네,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서 돈 보내라고 하면 진짜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방어하는 진영에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꽤 흥미로운 대응 사례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게 있죠? 광주경찰청 같은 경우는 은행 ATM 기기 바닥에다가 마치 도로정지선처럼 보이스피싱 정지선을 물리적으로 크게 설치했어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경각심을 딱 주는 아주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노력이죠. 아, 송금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LG U+가 이번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 갤럭시 S26 시리즈의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아예 기본으로 탑재하는 등 기술적인 방어망도 한층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와, 공격자도 AI를 창으로 쓰고 방어자도 AI를 방패로 쓰는 본격적인 창과 방패의 전쟁이 그냥 우리 일상으로 확 들어온 거네요. 자, 청취자님, 여기서 잠시 흐름을 쫙 한번 짚어보시죠.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월급 그리고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할 금융의 최전선이 한쪽에서는 조 단위 자금을 들여서 거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아이디를 돌려쓰고 기본적인 백업조차 못해서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의 극치죠.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사이 시장의 소비자들은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 혁신의 딜레마를 틈타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들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언제까지나 엉뚱한 대답이나 하는 AI 챗봇이랑 내부 통제에 실패한 전통은행의 그 낡은 간판만 믿고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정보의 권력 이동이 그 첫 번째 신호라고 봅니다. 아, 정보의 권력 이동이요? 그 2030 젊은 세대들의 달라진 정보 소비 방식을 보면 진짜 그 변화가 뚜렷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그 두꺼운 리포트 읽으면서 시장 분석하는 게 정석이었잖아요. 네, 증권사 리포트가 바이블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침 8시면 이른바 핀플루언서, 그러니까 파이낸스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인데 이분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아예 출근을 합니다. 기성 금융기관이 어렵게 정제해서 내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고 직관적으로 쫙 유통되는 정보에 의존하는 현상이 완전히 주류로 자리 잡았어요. 정보 독점권이 결국 개인에게 넘어간 현상 자체도 참 놀랍지만요. 이번에 IM증권에서 발표한 분석 리포트를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인 통찰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AI는 인간의 판단을 돕는 단순한 보조도구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보조도구가 아니다. 네, AI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알아서 투자 판단을 내리고 심지어 매매 버튼까지 직접 누르는 독립적인 디지털 경제 주체로 격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AI가 단순히 이 주식 좋습니다. 추천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인간은 그저 초기 자본금 딱 세팅해주고 알고리즘의 성향, 예를 들면 안전추구형인지 공격형인지 그것만 결정하고 뒤로 물러나는 관리자가 되는 셈이죠. 와, 진짜 SF 영화 같네요. 재미있는 건 이 지점에서 또 다른 AI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율형 AI 에이전트들이 막 시장에서 움직일 때 이상 거래나 금융 범죄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하는 딜리전트 AI 같은 보안 스타트업이 최근에 25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기획하는 AI가 있고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실행하는 AI가 있고 또 그 둘을 감시하고 막아내는 AI가 따로 있고 결국 인간은 쏙 빠진 채 자기들끼리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치고받고 격돌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정확합니다. AI들만의 리그가 열린 거죠. 상상만 해도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활약은 가상자산 생태계를 보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코인이나 블록체인이 더 이상 변방의 투기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숫자들을 좀 보죠. 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스타트업인 카스트라는 기업이 무려 8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6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코인 시장 내부에서는 시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6억 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랠리를 주도한 반면 리플 쪽은 상황이 좀 달랐죠. 리플, 즉 XRP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아주 굴욕적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XRP 진영은 다시 기관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랑 엄격한 KYC, 즉 고객 확인 제도 구축에 완전 사활을 걸고 체질 개선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들은 단순한 벤처 투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현상들이 시사하는 진짜 핵심은요. 전통 금융의 낡은 배관망이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롭고 아주 효율적인 파이프로 실시간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거시적인 신호입니다. 파이프라인 자체가 바뀌고 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수억 달러를 밀어넣고 코인 결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쑥쑥 성장하고 심지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생존하려고 전통 금융 수준의 까다로운 신원 확인 제도를 알아서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결국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 인프라로 완전히 편입되면서 전통 블록체인 기업과 기존 금융기관 사이의 그 굳건했던 경계가 완벽하게 무너졌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전통금융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기존의 거대 공룡들, 즉 레거시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파도에 휩쓸려 갈 순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요. 당연히 기업 내부의 뼈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의 체질 개선에 돌입했죠. 자료에 나온 교보생명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내년 말까지 전사적인 AAX,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그 계획이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전환, 즉 AI 트랜스포메이션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경영체계 자체를 AI 중심으로 아예 재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룡들의 대표적인 생존 몸부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롭고도 논리적인 트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KB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이 여성 리더십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이게 단순히 ESG 경영 차원에서 우리 성비 맞췄습니다 하고 보여주려는 식의 행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자율형 AI가 알아서 매매를 주도하고 블록체인이 결제를 대체하는 아주 극도로 차갑고 기계적인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렇죠. 인간미가 싹 사라졌죠. 이런 거대한 구조적 격변을 내부 조직 구성원들이 소화하게 만들고 동시에 기술 소외를 겪으면서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읽어내는 공감과 포용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아하. 즉, 고도화된 기술의 그 차가움을 중화시킬 수 있는 따뜻하고 유연한 리더십이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가를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야, 통찰이 정말 깊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넘나들면서 현재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체적인 변화를 심층적으로 쫙 뜯어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청취자님을 위해 제가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 금융권은 5천억 규모의 정부 펀드와 거대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배기량의 AI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고 있습니다. 풀 엑셀을 밟고 있죠. 네. 그러나 동시에 현장에서는 고객의 말도 못 알아듣는 챗봇,
그리고 뒷문이 활짝 열려버린 내부 보안망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꽉 밟으면서 굉음을 내고 질주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과도계적 상태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눈부신 기술적 혁신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 점수를 보면요. OECD가 권고하는 목표치가 70점인데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59.3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59.3점이요.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네, 대다수의 소비자는 여전히 이 복잡해지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길을 잃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이해도나 신뢰는 하나도 끌어올리지 못한 채 금융사들만 폼나게 최첨단 AI 시스템 도입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친다면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일꾼입니다. 사상누각이네요. 강력하고 투명한 보안 체계, 그리고 소비자가 그 기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 이게 통합되지 않는다면요. 지금 쏟아붓는 수조 원의 AI 투자는 결코 성공적인 미래금융의 결실로 이어질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헤엄쳐본 지식의 깊은 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쏟아지는 그 뉴스 파편들 속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흐름이 이제 조금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아마 많은 생각거리를 안고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공된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저희의 논의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상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개인 자율형 AI 비서가 당신의 투자 성향을 스스로 쫙 분석한 뒤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당신의 전 재산을 환전하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파생 상품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당신은 그저 팝업 창에서 무심코 승인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입니다.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완벽해 보이던 AI가 치명적인 데이터 환각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해커 세력에 의해 보안망에 뚫리면서 당신의 전 재산이 단 1초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막대한 손실에 대한 법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몫일까요? 그 복잡한 알고리즘 코드를 설계한 천재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 AI 시스템을 우리 안전합니다라고 홍보하면서 서비스로 제공한 거대 금융기관일까요? 글쎄요. 그것도 아니면 기술이 주는 그 맹목적인 편리함에 취해서 그 AI의 실행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버린 바로 청취자님 자신일까요? 인간의 이성과 지능을 기술이 완벽하게 대체해 나가는 이 화려한 혁신의 시대, 그 눈부신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은 과연 누가 짊어져야 할지, 이 묵직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청취자님의 사유의 몫으로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